68세 한미숙이 40년간 운영한 시장 생선가게. 그곳에서 평생 모은 수십억 원의 숨겨진 재산입니다. 아들 준호의 결혼식 상견례에서 박세라가 내뱉은 한마디 생선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준호는 결국 어머니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고, 세라 가족들은 시골 생선장사 할머니가 우리 격에 맞겠어? 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평범한 생선장사 할머니가 거대한 유통제국의 실소유주이며 호텔 옥상의 헬기를 타고 나타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미숙은 자신을 무시한 이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복수를 가할까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이곳에서 68세 한미숙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아꼈던 분홍색 한복을 입고 머리도 동네 미용실에서 곱게 말아 올린 모습이 단정했지만 역시 시장에서 온 티가 났습니다. 손에는 40년간 생선을 만지며 생긴 굳은 살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외동아들 준호의 예비 신부 세라 가족과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미숙은 이날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예쁜 한복집을 찾아가 옷을 골랐고 평생 써보지 못한 고급 화장품도 샀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화려한 곳에 앉아보니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은 모두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웨이터들의 서비스도 격식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어머니시죠? 세라의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니 한미숙입니다. 아, 네. 그런데 박 여사는 코를 살짝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뭔가 생선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라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0년간 생선 장사를 해온 자신에게서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에서 일해서.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려 했지만 세라의 아버지 박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세라 어머니가 냄새에 민감해서 그래요. 양해 부탁합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강남 쪽 부동산 개발이 얼마나 활발한지 아세요? 우리 세라가 살 집도 이미 마련해뒀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인데 시세가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미숙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생선 장사를. 박 여사와 박 회장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실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라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확인했고 준호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모두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평생 먹어보지 못한 고급 요리들을 조심스럽게 입에 댔습니다. 그런데 포크와 나이프 사용이 서툴러서 자꾸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조차 미숙에게는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정말 효자라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신다면서요?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그냥 평범한 아들입니다. 미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세라가 말했습니다. 우리 쪽 분위기에 좀 안 어울리시네요. 결혼식은 호텔에서 품격 있게 할 예정이거든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빠진 채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일어날까요? 박 여사가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들 작별 인사를 나누었지만 미숙은 마지막까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미숙은 뒤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저녁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그들의 세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새로운 가족들에게 자신은 부끄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은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이 허실이었을까요? 아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돈과 마음이 이렇게 무시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아직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분명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아들 준호에게서 결혼 준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가끔 안부 전화가 왔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결혼 준비로 정신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런 말을 남기고 준호는 금방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미숙은 혼자 집에 앉아 달력을 보며 언제쯤 결혼식 날짜를 알려줄까 기다렸습니다. 시장 이웃들도 물어보곤 했습니다. 미숙 씨, 준호 결혼식 언제예요? 우리도 축하해주고 싶은데요. 아직 정확한 날짜를 안 정했나 봅니다. 미숙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왜 아들이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혹시 상견례 때 자신이 실수를 했나 싶어서 그날 일을 계속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미숙은 상견례 날을 떠올리며 자책했습니다. 포크질이 서툴렀던 것, 생선 냄새가 났다는 말, 세라,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까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장 이웃 김순자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미숙 씨, 미숙 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말입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가 가르쳐줘서 SNS를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준호 결혼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니 정말로 준호의 결혼식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세라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호는 새하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어제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씨 정말 몰랐어요? 미숙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호텔 야외 정원에서 열린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함께 하객들이 샴페인을 들고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분위기가 정말 우아하고 세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순자 씨, 전화 좀 빌려주세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준호야, 너 결혼했다며요? 전화 너머로 준호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게 엄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왜 말 안 했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남입니까? 엄마가 오시면 분위기 깨질까 봐서요. 다음에 시 끝나고 따로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나중에 세라랑 같이 인사드리러 갈게요. 미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미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숙 씨, 괜찮습니까? 괜찮을 리가 있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요. 미숙은 집으로 돌아가서 방문을 꽉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외면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핸드폰으로 다시 결혼식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세라가 올린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해서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품격 있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숙은 그 글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숨겨야 할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을 다듬고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하며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던 시간들 말입니다. 준호가 어릴 때 폐렴에 걸려 큰 병원에 입원해야 했을 때 미숙은 논 한 떼기를 팔아서 병원비를 마련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부족할 때는 집 뒤편 밭까지도 내놓았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숙은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바친 인생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돈들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결국 자신은 아들에게 창피한 존재일 뿐이었으니까요. 미숙은 방 안 깊숙이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모은 통장들과 땅 문서, 그리고 작은 금고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면서 미숙은 그동안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통장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준호가 5살 때 폐렴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미숙은 논 일부를 팔았습니다. 생선 장사꾼에게 땅을 판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요. 미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더 바빴습니다. 남들처럼 학원에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생선 장사를 하고 낮에는 남의 집 일도 도와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준호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된장찌개에 고등어 반 토막으로 버티면서도 아들에게는 고기를 사주었습니다.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미숙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했습니다. 밤에 남의 집 청소 일을 하면서도 웃으며 아들에게 치킨을 사주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어디 쉽게 나오겠습니까? 미숙은 집 뒤편 밭까지 팔았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까지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는데 미숙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으로 아들의 미래를 지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니요. 그때 갑자기 마당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미숙 씨, 집에 계십니까? 김순자와 박철수, 그리고 이웃 아주머니들이 된장국과 과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왜 이런 걸 들고 오셨습니까? 미숙 씨, SNS에서 그 사진들 보고 우리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라도 같이 밥 한 술 떠야죠. 철수가 말하며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미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기선 다 미숙 씨 편인 거 알죠? 우리가 미숙 씨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르세요? 순자도 거들었습니다. 미숙이 시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우리 아들 병원비 빌려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잖습니까? 우리 집 가게 도와주실 때도 품삯 받지도 않으셨으면서요. 작년에 태풍 왔을 때도 미숙 씨 집에서 며칠 재워주셨는데요. 이웃들이 하나둘 미숙에게 고마웠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헛살았나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직은 안 무너집니다. 무슨 헛살았다는 소리입니까? 미숙 씨처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머니들은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아들보다 이렇게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미숙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철수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아들을 위해서만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준호는 몰라도 우리는 미숙 씨가 자랑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말에 미숙은 비로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다시 통장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자신이 모은 돈의 규모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생선 장사로 번 돈을 조금씩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온 결과 상당한 재산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20년 전에 산 땅들이 개발 호재로 가치가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숙이 10년 전부터 조용히 운영해온 냉동 유통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남은 생선을 처리하기 위해 시작한 작은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서울 전역의 여러 업체에 냉동식품을 공급하는 중간 규모의 회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미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준비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며칠 후 세라는 자신의 SNS에 또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완벽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격식 있게, 품격 있게 모든 일을 처리하거든요. 다행히 시골 쪽 손님들은 생략해서 분위기가 더 좋았답니다. 이 글에는 웃는 얼굴 이모티콘도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세라는 자신의 결혼식에서 시어머니를 빼버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 회장은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돈 집안은 솔직히 수준이 안 맞습니다. 시골 생선장사 할머니가 우리 격에 맞겠습니까? 이번에 그냥 뒷전으로 밀어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애 아버지는 괜찮은 것 같던데요. 준호야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문제입니다.
옷 입는 것부터 말하는 것까지 우리 수준이 아니라고요. 박 회장은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며 미숙을 깎아내렸습니다. 박 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습니다. 상견례 때 보니까 포크 사용법도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창피할 뻔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자리에는 안 부르는 게 좋겠어요. 우리 체면도 있고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을 누군가가 몰래 영상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 중에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준호와 세라도 신혼집에서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행히 시어머니 없이 식 올려서 분위기가 좋았지요. 그러게요. 엄마가 오셨으면 좀 어색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중요한 자리에는 안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체면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명절 때만 잠깐 보면 되겠죠. 시어머니가 우리 친구들 만나면 뭐라고 생각할지 걱정됩니다. 이제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됩니다. 이런 대화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미숙을 완전히 자신들의 삶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습니다. 마치 미숙이 부끄러운 존재인 것처럼 말입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일하는 시장 사람이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준호하고 며느리, 그리고 사돈들이 미숙 씨 욕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우연히 듣게 되어서 녹음했습니다. 미숙은 그 녹음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골 생선장사 할머니가 우리 격에 맞겠습니까? 중요한 자리에는 안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포크 사용법도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체면도 있고요.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미숙은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특히 준호가 친구들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의 목소리가 가장 아팠습니다. 우리 엄마는 시골에서 생선 장사하시는데 좀 촌스러우셔서 중요한 자리에는 모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장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았던 김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한미숙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습니다. 미숙 씨, 무슨 일이십니까? 제 재산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유언장도 써야 하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세한 건 내일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십니까? 미숙은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미숙의 결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 녹음을 들었습니다. 미숙 씨, 이번엔 정말 단단히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저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이웃들도 미숙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제 미숙의 진짜 결단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숙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미숙 씨, 어서 오세요. 그런데 갑자기 재산 정리를 하시겠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미숙은 어제 들은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참 속상하셨겠습니다. 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숙이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통장, 땅 문서, 주식, 채권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숙 씨,
이거 정말 대단하시네요. 전체 재산이 수십억 원이 넘습니다. 정말입니까? 미숙도 자신의 재산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평생 조금씩 모은 돈이 복리로 불어나고 땅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 땅들이 개발 예정 지역에 있어서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미숙 씨, 이제 정말 큰 부자시네요. 김 변호사의 말에 미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아들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계획을 김 변호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미숙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그 후 미숙은 특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헬기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기 대여 문의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호텔 옥상에 착륙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허가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미숙은 헬기 대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옷도 새로 준비했습니다. 평생 입어보지 못한 최고급 한복을 맞춤으로 주문했습니다. 미숙 씨, 이 한복 정말 잘 어울리세요. 한복집 사장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초라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미숙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요즘 뭔가 달라 보입니다. 그러게요. 당당해지신 것 같습니다. 준호 녀석들이 큰일 났겠어요. 이웃들은 미숙을 응원했습니다. 그들도 미숙이 당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미숙은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거대한 비밀을 준비했습니다. 시장 생선 가게는 그녀의 작은 사업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미숙은 수십 년간 대한냉동유통이라는 회사를 운영해왔고 그 회사가 세라의 뷰티 회사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세라의 회사 공급업체들의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친화적 포장재료의 전환, 품질 재검증 등의 명목으로 선별적 공급 중단을 실시했습니다. 동시에 미숙은 언론사 기자들과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미숙은 준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피로연 날짜를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호야, 엄마입니다. 아, 엄마. 피로연 언제 한다고 했죠? 아, 엄마. 그건 우리끼리 조용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날짜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호는 어쩔 수 없이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초대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말입니다. 미숙은 그 날짜를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았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미숙은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헬기 조종사와 사전 미팅을 가지고 착륙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미숙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비밀로 했습니다. 다만 모두들 미숙을 응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미숙 씨, 정말 멋있게 해치우세요.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의 격려를 받으며 미숙은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준호와 세라의 피로연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옥상 정원에서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명품 옷을 입고 샴페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새로운 드레스를 입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파티네요. 세라 씨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칭찬을 받으며 세라는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박 회장 부부도 지인들에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정말 괜찮은 회사 다닙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돈 어른은 안 보이시네요. 아, 저희가 조용히 하자고 해서요.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안 좋으셔서 말입니다. 박 회장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사실은 미숙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킬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였습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뭡니까? 헬기 소리인데요. 하객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헬기가 호텔 옥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여기로 오는 건 아니겠죠? 세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헬기는 정말로 호텔 옥상에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저거 허가받고 온 건가요? 누가 헬기를 불렀습니까?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당황해서 이쪽 저쪽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기는 이미 착륙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완전히 착륙하자 프로펠러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고급 한복을 입은 미숙이 나타났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걸어 나와서 준비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의 어머니 한미숙입니다. 파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몰랐지만 오늘은 제가 꼭 와야 할 날이네요.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세라는 당황해서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헬기를 타고 나타났습니까?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네요. 헬기 타고 부모님이 오시다니요. 웅성거리던 하객들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빛을 뿜었습니다. 미숙은 마이크를 잡은 채 옷깃을 여며 숨을 고르고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펜트하우스와 명품으로 둘러싸인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서도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시장 생선가게 냄새가 난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제 손에 밴 그 냄새는 제 아들과 제 회사를 먹여 살린 냄새였습니다. 나긋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옥상 정원을 파고들었습니다. 준호는 눈앞에서 꿈이 깨진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세라는 손가락에 끼운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 회장은 손님들 표정이 굳어가는 것을 보고 땀을 훔쳤습니다. 미숙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냉동유통 주식명의 변경 서류와 거래 중단 통보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서류가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세라의 화장품 용기는 제 회사 냉동 창고를 거치지 않으면 국내에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새 물류 파트너를 찾으셔야겠습니다. 순간 정원 한쪽에서 탄식이 흘렀습니다.
세라 회사에 투자한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얼굴빛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묻겠습니까? 왜 하필 오늘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아들이 제 냄새를 부끄러워한 날부터 저는 이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끄러운 생선 장사 노파였지요.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재료로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문장이 채찍처럼 꽂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졌다가 바로 멎었습니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미숙에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하는 것입니다. 미숙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세한 웃음기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두고 헬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검은 프로펠러가 다시 요란을 토해냈습니다. 미숙은 탑승 직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풍에 휘날리는 비단 소매가 하객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대신 사과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으니 내일부턴 나를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헬기는 높이 떠올랐습니다. 옥상 정원이 먼지와 두려움,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세라는, 박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의 작별 인사는 거대한 날개 소리에 묻혀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헬기가 시야에서 사라진 직후 언론사 기자들이 옥상으로 몰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가십은 곧 전국 생중계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리포터는 카메라 앞에서 요약했습니다. 대한냉동유통 실소유주 한미숙 씨, 아들에게 결혼식 보이콧 당한 뒤 상속 전면 철회라는 단어들이 자막으로 흐르자 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준호는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을 되풀이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친구에게 한 말, 세라가 남긴 메시지, 박 회장의 조롱이 그대로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찬란했던 결혼식 사진이 이제는 흑백처럼 보였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준호 과장님, 어머니께 공식 입장 전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준호는 입술만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폐렴으로 고열에 시달리던 어린 시절, 칠흑 같은 새벽에 들렸던 칼질 소리, 시장 골목을 가득 채운 생선 비린내 말입니다. 그 냄새가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세라는 SNS에 올렸던 글을 지우려 했지만 이미 캡처본이 퍼져 있었습니다. 협력사 대표들은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투자자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기자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 딸 회사 물류 끊긴다는데 대책은 있으십니까?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아무 답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통해 미숙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재산 전액은 시장 상인 복지, 지역 장학재단, 독거노인 의료 지원 사업에 배분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줄,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버린 자에게 금전을 남길 이유가 없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도장이 빨갛게 찍힌 유언장은 준호와 세라, 박 회장 부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선고장이었습니다. 밤늦게 호텔 스위트에서 세라는 화장대를 꽉 쥐고 울부짖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회사도 체면도 다 무너졌습니다. 준호는 창가에 기대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도심 야경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어머니를 품격 없다고 밀어냈던 결과가 이토록 빨리 돌아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옷걸이에 걸린 턱시도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준호는 손수짐을 챙겨 서울역 행택시에 올랐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기차표를 손에 쥐고서야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에서 그는 결국 발을 돌렸습니다. 미숙이 남긴 한 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버린 자라는 문구 말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아직도 변명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숙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폭주했고 생선 냄새를 무시한 세라 가족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계층 갈등의 상징적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미숙은 시장에서 평소처럼 생선을 다듬으며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복수의 기쁨보다는 차분한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미숙 씨, 정말 시원하게 해내셨네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십니까? 편합니다. 이제야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편 세라의 뷰티 회사는 하루 만에 주문이 90% 취소되었고 직원들은 사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의 건설사도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계약 취소가 줄을 이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방 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숙의 복수는 완벽했고 그 여파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한 달 뒤 새벽 안개가 걷히자 작은 시장 골목에 밝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한미숙 나눔센터 개관식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조화 대신 생선 상자와 채소 꾸러미가 진열됐고 상인회 풍물패가 북을 울렸습니다. 낡은 골목은 잔칫집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미숙은 깨끗한 청색 작업복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복 대신 작업복을 택한 것은 과거를 숨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장 식구들 덕분에 저는 비로소 제 향기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공간이 여러분의 쉼터가 됐으면 합니다. 곧이어 어린이 공부방, 어르신 목욕 봉사실, 무료 급식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김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웃었습니다. 미숙 씨, 우리 이렇게 좋은 곳에서 차 한잔 할 수 있게 됐네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찻잔을 건넸습니다. 같은 시간 세라는 파산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어제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지방 영업소로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숙의 복수와 사회의 비난 속에서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해 가을 나눔센터 옥상 텃밭에 상추가 한창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끝내고 씨앗을 심었고 할머니들은 김치를 담갔습니다. 미숙은 비닐 장갑을 끼고 고추 모종을 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부끄러운 건 생선 냄새가 아니라 사람을 깎아내리는 마음이지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자가 전해주었습니다. 미숙 씨가 그러는데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자고 하시네요. 너무 늦었다고요. 준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미숙의 새로운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나눔센터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미숙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해질 무렵 시장 골목에는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숙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알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곳을 떠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시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가족이 되었고 비린내는 오히려 따뜻한 추억이었습니다. 냉동창고에서 퍼져나오던 차가운 공기는 지역 아이들의 미래를 식히는 바람이 되었고 한때 눈물로 얼룩졌던 통장은 새로운 사람들의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열린 작은 강연에서 미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배경이 다르다 해서 스스로를 낮출 필요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면 어디에서든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인사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북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골목을 메웠습니다. 겨울이 되어 눈이 내렸을 때 미숙은 센터 창가에서 하얀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승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바로 그 승리였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찾을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미숙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그녀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 자신만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